위해 미국의 포탄 수십만 발 이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나라의 포탄 지원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실제 진행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예, 우리 포탄 수십만 발이 미국으로 가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SBS에서도 또 추가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10만 발 이외 12만 발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월 달에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런 속보도 나왔는데요. 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그리고 SBS의 단독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실제 저는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래서 운영위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발수나 이런 정확한 것은.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정황들이 정확한 발수는 확인이 어렵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로 간 포탄 그리고 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건 미국으로 가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원용이다. 라는 추정. 근데 이게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보도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일부 정확한 내용도 있고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사실 국방부가 정확히 확인해 준 내용은 10만 발은 이미 미국에 갔고요. 그거는 제가 국방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데 폴란드와 7만 발 계약설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풍산과 화나 간의 계약에서 보면 한 7만 발 정도 계약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7만 발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33만 발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에 의하면은 33만 발이 폴란드 쪽으로 가는 정황들이 비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MBC에서 취재했을 때 탄약고에서 가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진주까지 가는 거. 언론에 저희 의원실에도 취재했을 때 그때 유럽 쪽으로 정확히 미국으로 에서 가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포탄들이 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지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회 지원 방법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면은 내용 중에 미국이 집속탄을 보내는 것에 비난을 받을 걸 고민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155mm 탄이 가면서 집속탄에 대한 국제적 비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의미를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집속탄이란 것은 확산탄이란 것인데 탄 안에 수류탄 같은 자탄이 수십 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탄이 떨어지면은 수류탄 같은 자탄이 한 수십 발 우르르 쏟아져서 위력이 상당한데 이 자탄은 수류탄 같은 자탄은 불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불발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민간인들이 그걸 피해가. 예, 민간인들이 모르고 건드렸을 때 피해가 생기고 해서 국제적으로 확산탄 금지 조약을 지금 체결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확산탄 쓰는 걸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동안은 일반 고폭탄은 100만 발에서 한 200만 발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한 걸로 언론에 나오고요. 이제는 포탄이 없으니까 확산탄까지 보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적인 비난이 예상이 되니까 아마 망설였던 것 같고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포탄 예를 들면 50여만 발로 추정이 되는 거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그 고민도 해결된 것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참 우려되는 지점이 많죠. 우리 포탄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네, 예. 자, 실제로 포탄 수십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뭐 미국을 통해서든 나토를 통해서든 폴란드를 통해서든 지원이 됐을 때 국민들이 궁금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즉 비축탄 없어가지고 탄약 창고 비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회 지원을 러시아에서는 우회고 아니건 간에 한국 탄이 우크라이나 군 손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아무리 우회라고 하더라도 우회의 경로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 대응 조치나 반발을 할 가능성 이거 걱정된다. 이 두 가지 걱정이거든요. 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예.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우리 비축탄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155mm 포탄은 비축 그 기준에 아주 못 미칩니다. 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사전에 물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비상자원 그 법에 의하면 3개월치를 보유하게 돼 있는데 네. 포탄은 너무나 비쌉니다. 비싸고 보관료도 많기 때문에 울먹 제자 먹기도 2개월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3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월치도 제대로 안 있어요. 대다수 우리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한 달치도 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탄종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 그래서 가게 되면은 한 50만 발이 만약에 대여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빠져나가게 되면은 네. 우리 155mm 포탄 비축 물자가 한 달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럼 대비태세에 아주 큰 구멍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지금은 핵미사일에 주목하지만은 사실은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네네. 수도권을 그것을 제압하고 그걸 대응하는 가장 핵심 전력이 155mm 포입니다. 네. 그러면 그 포탄은 수도권을 장사정포를 대응하는 핵심 전력인데 포탄이 아주 부족해져서 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인 거고요. 이것은 네.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어저께도 운영위에서 비축량을 작년에 국정감사 때 평문으로 공개된 것을 일부만 공개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면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다면은 네. 러시아로부터 아주 큰 반발뿐만 아니라 적대국으로 되겠죠. 지금은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비군사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런데 포탄 가는 순간에 적대국으로 아마 분류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장 우리 교민 16만 교민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160개 우리 기업이 진출이 러시아에 돼 있는데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무기를
북한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네.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점점 위기로 치달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조태영 그 안보실장도 정확하게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소식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또 일본 우길기 단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건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깜깜이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근데 네. 대통령은 또 정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야당 탓을 또 했어요.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네,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은 네. 국가 안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더 한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방위 간사인 국회의원조차도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조차도.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우리 민주당과 저는 얼마 전에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 파병을 보낼 경우는 국회 동의를 비준을 당연히. 얻어야 예, 되지 예.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병을 내보내면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살상 무기를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우리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네. 살상 무기인 포탄 이런 것들을 전쟁터나 분쟁지에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왜 국가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동의를 할지가 의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법안이 준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발의가 됐습니까?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어요. 6월 초에 이제 법안 소위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방위 법안 소위. 네, 예. 네. 그럼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네. 우리 당에서 한 30여 분이 공동 발의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견해를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소위 그 가짜 평화 논쟁, 북한에 기댄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는 입장을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과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그리고 답변 내용 각각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이 어제 보고에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가짜 평화 뭐 이런 걸 하면서 국방을 약하게 했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거짓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력을 한편으로 키우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방비조차도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보수 정부보다 많이 올려서 한 6% 이상 올려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래식 전력이 세계 11위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 5년 차에는 6위까지 향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가짜 안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제의를 했고 그랬더니 조태영 안보실장은 자기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은 난데 그래서 싸움을 하는 투로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네. 가짜라고 한 쪽은 그쪽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자꾸 돋보이기 위해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현 군을 폄하하고 있는 것에서는 제가 참을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과거를 폄하하고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 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과거를 부인하고 폄하하는 것은 과거에 중간에 쌓아올린 벽돌을 빼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무너지잖아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특히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그 고자세로 이렇게 음.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그렇게 됐었죠. 네네.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선에 우길기 문양의 자유함기를 개양하고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이걸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네. 국제적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국제적 관례 맞습니까? 일단 자유함기가 우리 부산항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예. 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우길기와 같은 자유함기를 우길기 문양과 거의 같아요. 그걸 네, 네, 자유함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관례를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